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5주차 5강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강의하기 앞서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중간고사 일정이 나왔어요. 중간고사 일정이 나와서 중간고사가 9주차 3학년하고 4학년은 9주차에 중간고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5주차니까 9주차면은 4월 29일 날 아마 중간고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 대면해서 중간고사를 보고 그 이후에 기말고사 때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실에서 대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주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을 좀 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간고사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그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산업안전기사 5개년치를 한번 한번 훑어보고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하면서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미리 시험 공부 좀 잘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길 바래요. 그 비대면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절대평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본 만큼 그대로 다 성적에 반영될 거니까 열심히들 하셔서 해주길 바라고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에서 제4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했고 4장 중에서 이번 시간은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진단 그 다음에 중대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양이 조금 좀 지난 시간에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도 양이 조금 분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좀 잘 신경 써서 강의를 들어주길 바래요. 자, 4장 중에서 자, 38조. 지난 시간에 이제 47조까지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38조인데 38조는 안전조치죠. 그래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1번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그 다음에 폭발성, 발화성, 인화물질 등에 의한 위험, 그 다음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업주 이제 사장이죠. 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 기계가 위험해. 그럼 기계에 사람이 뭐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폭발, 발화 이런 위험성 물질에 그러니까 폭발이 한다든가 아니면 휘발유처럼 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뭐 주변에 화기를 없앤다든가 소화기를 비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이제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업주는 굴착 땅을 파는 거죠. 그다음에 채석 돌을 이렇게 채석장 이런 데 돌 파내는 거. 그다음에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량한 작업 방법은 뭐예요?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다치기 쉬운 아주 위험한 작업 방법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38조는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38조. 그다음에 안전조치 중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근로자가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즉 1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근로자가 추락이라는 건 뭐예요? 추락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높은 데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장소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한다든가, 안전 방망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은 뭐야? 이제 경사지에서 이제 그 토, 흙이라든가 돌 등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흙막이 터파기 시에 이제 흙막이 공사를 하죠. 흙막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는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이제 흙막이를 더 보강을 한다든가,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까 또 붕괴하지 않도록, 그 시설을 조치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장소. 이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뭐야? 이거는 물체가 떨어지는 걸 낙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날아오는 걸 비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밑에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천재지변은 말 그대로 벼락,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얘기하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 뭐, 벼락이 위험되는 데는 피해침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또 태풍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는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한다든가 더 이제 보강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겠죠.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해야 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또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8조는 안전조치였어요. 안전조치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다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39조는 보건조치예요. 보건조치는 그런 이제 위험 중에서 근로자가 그러니까 이제 병이 걸릴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가스를 들여 마실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1번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그러니까 보건조치니까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독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유증기, 그 다음 분진은 뭐야? 분진은 먼지, 그 다음에 흉은 그 용접할 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흉이라고 그래요. 미스트도 뭐 이제 먼지 종류, 뭐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아주 미세한 이런 액체 이런 거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미스트라고 그러죠. 산소 결핍, 병원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이 장애되고 병이 걸리고 이럴 위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그 다음에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제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그 다음에 6번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철경 등 청결 등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즉 환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기가 안 되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폐에 문제가 줄 수 있고, 뭐 또 채광, 불빛이 적정한 조명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것도 작업하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죠.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온, 방습, 청결 이런 것들이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들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장은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지치 준수. 자, 38조하고 39조는 사업주, 즉 사장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근로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로자는 38조, 39조, 즉 사업주가 한 조치에 따라서 이 근로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로자는 그럴 의무가 있어. 근로자는 그런 얘기야. 자, 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고객의 폭언, 이건 뭐야? 여러분들 전화로 상담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전화로 뭐 ARS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즉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즉 전화나 뭐 휴대 뭐 이런 것들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요. 이건 뭐야? 이게 전화로 응대해서 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별 사람 다 있죠. 뭐 욕하는 사람들, 언어 폭력이지. 언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또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사업주는. 그래서 두 번째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그런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잠시 뭐 쉬든가 다른 일로 바꿔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건강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 41조가. 자, 이제 42조. 드디어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이렇게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현장이라든가 공장에 나가게 되면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전관리자로서 아주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업무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즉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느냐? 1번, 2번, 3번.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보통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이제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건설 현장이 제일 많이 이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게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제 공장, 일반 제조업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안전관리에 또 좀 유연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건설공사뿐만 아니고 1번, 2번,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여기에는 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나오니까 한번 거기서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건설 현장에서 먼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많이 이제 그 질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즉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이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이 이제 건설안전 기사가 있고 건설안전 기술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건설안전 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건설안전 기사를 취득한 후 이제 한 7년 정도 경험을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직접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한번 그 책자로 이렇게 보고 해야 좀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없고, 그냥
법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가는 면도 많이 있을 거고 짜증나는 면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저도 안타깝네요.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라는 게 이제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 전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를 들을 때 여기에 유해염 방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이 있었지. 그걸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뭐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아까 얘기했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 현장 말고 제42조 제1항 1호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요게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즉 공장 이런 1번부터 13번까지 이런 공장이 있고 이런 공장 즉 뭐 금속 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제철소라든가 뭐 이런데 그다음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그다음에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이런 그 공장들 굉장히 이게 중화공업에 속하는 그 공장 큰 공장들이죠. 이런 공장에서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전기를 300kW 이상 사용하는 그런 공장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택이 3kW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3kW 100배 드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 굉장히 크겠죠. 이런 큰 공장에서는 이런 공장에서 반드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요런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이런 그 데서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즉 금속이나 그 밖의 관물의 용광로 뭐 이런 걸 용광로를 용해로라 그러죠. 그 다음에 화학 설비, 그 다음에 건조 설비, 그 다음에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그리고 법 117조 제1항에 따른 제조 등 금지 물질 또는 법 제118조 1항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 그 다음에 분진 관련 작업 설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이런 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용량 300kW 이상 쓰는 그런 커다란 공장, 그다음에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이런 공장, 회사 이런 데서는 반드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고 그랬어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산업안전 기사가 됐든 건설안전 기사가 됐든 시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300kW 이것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및 해체 공사에서 가나 다라 여기 이제 그 가나 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부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근데 이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는, 이게 굉장히 큰 건물들, 다중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들이죠.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다중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들 중에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가나다 요런 그 시설물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시설 설비 및 단열 공사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냉장 창고에서 화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 용인 이쪽에서 냉장 창고 냉동 창고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이 그 사망 사고가 많이 난 걸 매스컴에서 들어서 알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게 생겨서 이건 뭐 냉장 창고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 시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공사 그러니까 교량 그러니까 교각이 폭이 50m니까 굉장히 긴 다리를 얘기하죠. 긴 다리인데 다리 그 밑에 교각이 짧은 게 아니고 긴 거.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처럼 뭐 사장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긴 거. 이런 건설공사. 그 다음에 터널 건설공사. 터널은 뭐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유해오염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에요. 그리고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뭐 이런 것들, 댐 건설 공사도 위에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이건 지하 터파기 시에 흙막이하고 뭐 이렇게 터파기를 하죠. 깊이 10m 이상. 보통 지하 3층 뭐 이런 건물들. 이런데 이제 터파기 공사에는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 관련 요거는 요 제출 대상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박아놓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아주 자주 잘 나는 것들이야. 그리고 뭐 또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 건설 회사라든가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라 가면은 뭐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험도 시험이지만 자, 그다음에 제 43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이렇게 써.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빨간 걸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 근데 작성만 하고 뭐 작성한 대로 실제로 실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성 하나만 하죠. 그래서 유해 위험 방지 유해하고 위험한 상태를 방지하도록 그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요대로 이행을 하는지 않는지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산업안전공단에서 확인을 나와요. 그래서 그 6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받고 거기서 확인해서 그대로 안 하면은 공사 중단이라든가 또 뭐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또 이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 6개월에 한 번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 나가서 6개월은 금방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피부에 싹싹 다. 그래서 이 이행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은 작업 중지도 떨어지고 뭐 과태료도 물고 막 그래요. 벌점도 먹고. 자, 그리고 이제 2항 제42조 1항 각호 외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건설회사 중에서 큰 건설회사 아주 그 안전 관리를 잘하는 이런 그 건설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게 이제 그 이행의 확인을 보통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직원이라든가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와서 확인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네는 잘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 점검을 안 갈 테니까 너네 스스로, 확인해서, 점검해. 이런 의미로다가 그
스스로 확인하게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그럼 현대건설 현장에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않는지를 원래 이제 공단에서 나와서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네는 뭐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고 사고도 덜 나니까 너네 자체 내에서 너네 본사 자체 내에서 나와서 스스로 확인해라 이건 얘기야. 그러니까 엄청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얘기가 43조 뒤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제 46조에 확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 단계에서 법 제42조 제1항 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아닌 아까 얘기한 그 300kW 이상 전기 용량 300kW 이상 뭐 이런 사용하는 큰 중공업 그다음에 기계기 쓰는 이런 데에서는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건설공사는 매 6개월 이내마다 한 번씩 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이라는 거는 어디 공단이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게 확인 심사가 나와요. 각 지역마다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는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근데 각 지역마다 지역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다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뭘 보느냐? 자, 1번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 제품. 그러니까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다가 이렇게 계획서를 써놨는데 그대로 실제 공사할 때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그리고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변경 내용이 적정하냐, 그리고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계획을 안 한 이런 추가적인 위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런 추가적인 위해 위험 요인이 있으면은 또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거 추가적인 위해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대처를 하라든가 대책을 세우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확인을 받아야 되고, 보통 이제 공단에서 확인하러 나올 때 미리 전화를 줘요. 전화를 주고 우리 언제 나가니까 준비해라. 그럼 이제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대로 불량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확인 이런 게 있어요. 자체 심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재해도 적고 안전관리도 잘하고 이런 데서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1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이 별표 11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요걸 찾아보면 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11. 그러면은 거기에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은 요런 이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6개월 이내마다 공단에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직원들이 확인을 해요. 이제 공단이 필요한 경우 이제 지도 조언만 하고 이제 그러고 이것도 이제 공단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이제 미리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장에. 자, 이걸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확인이고, 그 다음에 확인 결과 공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일 이내에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자에게 이제 발급하고, 확인 결과 경미한
아주 뭐 미미한 위해 위험이 발견됐을 때는 야 이거 언제까지 고쳐, 언제까지 개선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개선되면은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단에서 이 현장 가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못돼서 이런 걸 지적을 해서 언제까지 고치도록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안 고쳤어, 안 고친다, 이럴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관서에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돼?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렇게 노동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요. 즉, 뭐 작업을 중지시킨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요. 근데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마이너스야. 영업도 못하고 수주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방노동고용관서에서 그런 불이익을 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이 있어서 법제 43조 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 중지 또는 작업 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확인 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애가 이것도 보고해야 되고, 아주 중대한 위해 위험, 뭐 사망 사고 날 위험이 있다든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노동고용관서에서 이거 중대한 위해 위험이니까 바로 이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작업중지 명령은 공단에서는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동부라고 그러는데, 노동관서는 우리가 사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권. 그러니까 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명령을 내려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과태료도 물리고, 아니면 검찰에 바로 고발해서 사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야. 지방노동고용관서가. 그래서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건 법을 떠나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이걸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출 대상은 이건 이제 건설물이야, 건축물. 아까 얘기했어요. 지상 높이 30m 이상 건축물, 또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공사 착공 전일까지 관할 지역 본부의 지도원에 두부를 제출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그랬어. 즉 건설안전 기사라든 건설안전 기사를 취득하고 7년 정도의 경험 있는 자, 또 그다음에 건설안전 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게 이제 의견을 이제 검토해서 잘 됐나 안 됐나,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체크를 받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위험 방지 계획서에 이건 누가 검토를 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고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착공 전일까지 관할 지역 본부 지도원에 두부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착공 전에 2주 전에, 착공 2주일, 현장 시작하기 2주일 전에, 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아요. 심사를 받아서, 이거는 뭐 괜찮아, 적정해, 아니면 조건부 적정 뒤에 나올 텐데,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를 착공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공계라고 그래요. 건물을 우리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고 이제 관공서에다가 신고하는 걸 우리가 착공계라 그래. 착공계에 제출을 해야지 공사를 실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대상 공사를 실시를 하려면은 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이 심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는 아까 자체 심사 확인 업체 있었죠.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잘해서 이런 걸 이제 면제해 주는 거야. 니네들이 그 공단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야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그래서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서 이렇게 심사를 했더니 이런 부분에서 뭐 적정하더라 뭐 이렇게 자체 심사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종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이 가능하다. 이게 작업이 이제 그 전체 작업이 아주 굉장히 큰 작업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그 발주처가 따로따로 나눠서 이쪽은 A 회사, 이쪽은 B 회사, 이쪽은 C 회사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할 경우에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제출을 해야 돼. 따로따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작성 시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공사 시공자가 작성해서 제출한다. 시공이사가 작성하도록. 어차피 이제 시공하면서 이건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A4 용지로 작성을 해서 굉장히 이걸 다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도 표기 반드시 표기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 시 이제 서류들은 저런 것들이 들어가요. 공문서, 그 다음에 건설회사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현장 전경 사진, 그 다음에 계획서 2부, 그 다음에 심사 수수료, 돈도 내야 돼. 수수료도. 자, 그 다음에 심사 기준 및 절차에서 심사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1, 2종으로 나눠요. 심사는 이제 그 위험 방지 계획서를 심사할 때는 1종 공사, 2종 공사로 이렇게 나눠서 심사를 해요. 1종 공사는 뭐냐? 지상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인공구조물, 이렇게 지상 높이 200m면 얼마야? 보통 한 70m 이렇게 70층.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을 우리가 이제 초고층 건물이고, 그 다음에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 교량 건설공사. 그러니까 길이가 교각과 교각 사이 길이가 100m 이상이니까 굉장히 긴 거죠.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라든가 인천대교, 영종대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긴 거.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 해하자 터널 공사, 연장 3km 이상 터널 공사. 그 다음에 깊이 30m 이상 고착 공사. 30m, 땅속을 30m 이상 파는 공사니까, 지하 한 8, 9, 지하 7, 8, 9층,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고착 공사를 우리가 일종 공사라고 그러죠. 이건 일종 공사는 공사가 아주 크고 난이도도 높고 굉장히 위험 요인이 많은 공사를 일종 공사라고 그래요. 이종 공사는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아까 나와 있었죠. 제출 대상 공사, 높이가 31m 이상, 이렇게. 그 공사 중에서 일종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종 공사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심사는, 일종 공사는 공단 본부에서 심사를 해. 공단 본부가 어디로 했어요? 울산에 있죠. 울산에 있다 그랬어요. 울산 공단 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울산에 가서 이건 일종공사 같은 경우 울산에 가서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심사는 건설업체 본사 또는 현장 등에서 실시하고, 심사회의 시 건설업체 담당 임원이 참석하고, 현장 소장뿐만 아니고 담당 임원이 직접 참석해야 돼. 이렇게 큰 현장 일종공사는. 그리고 신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관계자든가 합동으로 심사를 하고,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그만큼 위험하니까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종공사 같은 경우는, 그의 이종공사는 관할 지역본부 지도, 지역
뭐 지도소 이런 데 가서 이제 받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안전관리자하고 현장 소장이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요. 안전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 가면 여러분들이 심사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종 공사, 2종 공사로 구분을 해서 온다. 그래서 유해운 방지 계획서 이제 그 심사 절차는 사업주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 뭐 1종 공사나 2종 공사에 따라서 공단 본부라든가 아니면 지역 본부에 이제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해요. 제출하면은 이제 심사를 해. 심사를 하면은 심사해서 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이 나오면은 이제 조건부 적정은 요거 요만큼 수정해 이런 의미거든. 그럼 그거만 수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를 이제 고용노동관서로 결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계 아까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관할 이제 저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제출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부적정을 당했어. 우리가 부적정이라 그래. 부적정을 당하면은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착공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착공을 하더라도 뭐 할 수도 없지만 뭔가 한다 하더라도 수dob해야 돼. 이거는 부적정을 받으면은 그런 의미고. 뭐 이건 이제 그 내용들을 일종공사에 관련돼서 일종공단 본부에 가서 심사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해하면 것 같고, 심사 수수료는 참고적으로 지금 이게 더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각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싸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을 공단에다가 내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심사 결과는 심사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적정이냐? 적정은 잘 만들었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조건부 적정은 일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네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부적정은 이건 불합격한 걸 우리가 부적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만들어 와야 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공단은 이제 동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착공일 15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15일 이내에 심사해서 결과 통보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결과 통보에 따라서 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이 나오면은 착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도 아까 했죠. 6개월 이내마다 한다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마다 공단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적으로 아마 주로 본사에서 나와서 자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요. 이제 이건 확인 기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확인 기준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제도 해갖고, 여기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규모 이상인 건설업체, 조그만 데는 말고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체 중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위 20%야. 그러니까 상위 20%면은 만약 100개가 있다. 그러면 20위까지, 1등부터 20위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건설회사 엄청 많죠. 많으니까 그 중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20% 이하를 우리가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을 해서, 그런 회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도 자체적으로 하고
심사도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 그렇게 해줬더니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해줬더니 동시에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어. 그러면 바로 지정해서 제외돼 버려. 그래서 이 공단에서 심사를 받아야 돼. 공단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자의 발생 시에는 올해가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고 다음 내년도에는 제외돼 버려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심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돼.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는 향후 1년간 유해위험 방지기서 제출 심사를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확인 검사도 면제해 주고 자기 자체적으로 하란 얘기야. 그런 얘기고 이렇게 뭐 매년 보면 이제 좀 기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조사 대상 업체 중에서 뭐 69 업체가 잘 그 자체 심사 확인 업체 뭐 됐다는 얘기고 자체 심사 및 확인 방법은 산업안전 지도사 그 중에서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안전 기술사, 건설안전 기사 이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자체 심사도 하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필히 채용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필히 갖춰야 된다는 걸 갖춰야 되겠죠.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고 뭐 더 자세하게 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그 이해상은 뭐 그 다른 시간에 더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자, 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돼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는 뭐냐? 이것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거의 마찬가지. 그 산업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어디 그 어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이제 미리 대비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위험 방지 계획서를 해라. 뭐 이런 의미하고 똑같죠. 이것도. 근데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조금 좀 틀리긴 한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따로 있죠. 공정안전보고서는 또 이제 대상이 따로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 그래서 그런 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는 위험성 평가도 하고 위험 방지 계획서도 해야 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 요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건 이제 그 2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사업주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어떤 데 이렇게 제출을 하냐? 공정안전보고서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어떤 거냐 이거야.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보유 설비를 말하고 그 이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뭐 운영, 뭐 이렇게 뭐 운영과 관련 모든 공정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별표 13은 다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1번 원유 정제 처리업. 이건 뭐야? 정유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정유 공장. 뭐 예를 들어서 SK라든가 그다음에 또 GS 이런 정유 공장. 정유 공장에서 정제 처리업을 하는 그런 공장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정유공장뿐만 아니고 이제 정제물 재처리업은 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이것도 다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석유화학공장들. 그 다음에 4번은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칼리질, 화학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이건 이제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 제조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복합 비료, 화학, 이것도 5번도 마찬가지네. 그 다음에 농약 만드는 약재 제조. 이거 다 이게 다 화학 제품 만드는 데죠. 그 다음에 7번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 이게 진짜 여기는 화공 쪽이다 보니까 유증기가 노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화재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이런 위험물이 주로 많은 이런 그 공장들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뭘 써야 되냐?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이렇게 5가지를 써야 돼요. 공정안전자료, 그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다음에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서 요 5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는 안 가겠죠? 지금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까 같은 석유화학 공장이라든가 정유 공장, 이런 화학 제품이 이런 공장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 가서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은, 자, 공정안전자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써라, 이런 얘기야. 공정안전자료에는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려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수량, 그 다음에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SDS라고 하는 건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아마 다 별도로 내가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목록 및 사양,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그리고 각종 건물 설비 배치도. 이런 거에 이제 공정안전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최소화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부터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공장별로 마법은 위험과 위험 분석 이걸 하접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상 위험도 분석, 이런 거, 이걸 다 쓰는 건 아니고, 공장에 맞춰서 이런 걸 좀 기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정도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안전운전 계획. 공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 시설들이 있잖아.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안전운전 계획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운전 지침서부터 설비 점검 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그다음에 안전 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 등 교육 계획, 가동 전 점검 지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줘야 돼요. 공장안전 보고서에. 그 다음에 비상조치계획, 4번째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부유 현황, 이게 비롯해서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 홍보계획, 그 밖에 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정안전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느냐? 위험 방지 계획서는 착공일 15일 이전에까지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30일 내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한 달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두부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한 달 전에 제출을 해야 되네. 이것도 한 달 전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는 공단에 제출해서 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심사를 여기도 뭐 이것도 적정 조건 적정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이 석유화학 쪽이다 보니까 공장에 따라서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어서 소방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장에서 이런 화재라든가 폭발 사고가 났을 경우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라 이제 공장으로 출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소방서에 점검을 오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공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의 장에게 관할 소방서에 얘기를 해줘야 돼. 이 공장은 이러이러한 공정에서 발생할 수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이것도 위해용 방지 계획서처럼 시기별로 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신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이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완료 후 1개월 이내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확인해 주시오면은 한 달 내에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15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해용 방지 계획서처럼 공정안전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을 하느냐, 이거를 가서 평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평가를 하고, 이행 상태 처음에 2년 이내에 평가하고 난 다음에 매 4년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계속 하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다만 이제 1번, 2번에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는 반드시 이제 작성이 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해야 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그런 얘기고요. 공단에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발주처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아까 이제 설명을 했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해서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줘라. 한 달 전에 제출하면은 그 한 달 내에 심사를 해서 15일 이내에 알려주라 그랬죠. 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심사를 한다 그랬죠. 자, 심사를 받은 공장안전보고서는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놔야 돼. 그 공장에다가. 그래야 그 공장안전보고서대로 공장에서 일을 하겠죠.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심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해서 일부를 사업자에 송부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방서 화재 예방 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소방서에도 알려야 된다 그랬죠. 그런 얘기고. 자, 공장안전보고서 이행은 반드시 그 공장안전보고서대로 하는지 않는지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어. 그래서 요거 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이게 이제 공장안전보고서가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법으로 공장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이행 상태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자세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자세하게 해서 60조까지 1조부터 아예 법률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1장은 1조부터 3조, 그 다음에 2장 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내용은 제4조부터 제17조, 제3장 보고서 작성 기준,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하는 것을 제18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제4장 보고서의 심사 기준은 제41조에서부터 제53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행 상태 평가는 제54조부터 58조, 또 수수료는 59조에서 60조까지 수수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장안전보고서를 이제 공장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안전보고서를 이거를 전문적으로 또 작성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별도로 규정을 찾아서 그대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총칙. 이 고시는 이제 이 공장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이행 상태 등에 관한 규정에서 1장 총칙, 2장 이제 적용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47조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을 이제 실시를 해라. 요 진단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업체 취업을 하면은 안전보건진단을 이제 종종 받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위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안전보건진단은 누구한테 받느냐? 이건 안전보건진단 기관이라는 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있어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그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돼. 안전보건진단을.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들 뭐 중대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중대한 사고를 발생할 요인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이상 좀 위험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전보건진단기관에다가 진단을 돈 주고 의뢰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요. 자, 그럼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이것도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각 인력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거 다 갖춘 업체 안에서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서 이런 내내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을 하도록 하고, 또 지정을 해주고 매년 이렇게 점검하고 평가해요. 안전보건 그 기관을. 그래서 이제 이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또 뭐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보건진단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런 데서는 않고 무슨 뭐 산업안전협회
일반 민간 기관들이 주로 많이 있지. 자,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그런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냐, 요 네 가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보다 높은 사업장, 즉 사고가 많이 난 사업장이란 얘기지.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거는.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즉 중대재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든가 뭐 중상자 2명 이상 뭐 이렇게 발생한 사업장, 그 세 가지 종류 있죠. 중대재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적 연간 2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공장 같은 경우는 암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유해인자라는 거는 우리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런 데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사업주는. 그런 얘기고.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제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명령을 했어. 그러면 명령을 했으면 누구한테 내야 되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명령을 했으니까 나 이렇게 제출했어 하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고. 물론 이제 발주처에도 뭐 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사장이 작업을 중지를 하는 경우, 언제 하겠어? 사장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 이럴 때는 작업을 중지해라 이거야. 이럴 때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들 대피시켜라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책을 세워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작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51조가. 그 다음에 이건 사업주가 작업 중지하는 거고, 근로자의 작업 중지. 이 근로자의 작업 중지는 뭐야? 근로자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라는 얘기야. 그 작업을 중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작업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야 되니까 그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했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그러면 그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임금을 깎는다든가 해고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자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령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사업 중지라든가 사용 중지, 작업 중지 등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야.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못 쓰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딱 게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53조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한 부속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이런 조치를 그 사업자한테 할 수 있다 이거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서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기계를 못 쓰게 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 대상 기계 못 쓰게 하고, 금지 물질 사용을 금지를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자, 중대재해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한다 그랬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어. 그럼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작업 중지를 해야 되겠죠.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빨리빨리 거기서 작업 장소에서 대피를 시키고 난 다음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해야 돼요. 사업주는. 그리고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경찰서에도 이제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경찰서에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서 이거 늦으면 안 돼. 지체 없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쳤을 때는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또 그쪽에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이렇게 바로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는 어떤 걸 보고하느냐? 그러니까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요거에 대해 3가지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조치. 중대재해가 이건 아까는 이제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 될 일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그 작업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즉시 작업 중지를 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돼. 즉시 작업 중지를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돼.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 중지하고 원인을 밝히고 이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토사 우측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부터 2차 산업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보통 어떤 작업이 됐든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요.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 그렇게 이해하면 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거야. 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이제 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원인 규명을 하고 이제 대방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요건 주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와서 그 원인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장에 이제 사업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라. 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원인 조사하는데 누가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 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대재해. 여러분들 중대재해에 대해서 또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조 제 4장의 마지막이야. 4장의 위해 위험 방지 조치의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어. 근데 이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이거를 몰래 감춰버려요. 보고를 않고 다쳤다 그러면 그냥 의료보험 처리해서 이렇게 그 은폐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은폐한 게 발각이 될 경우에는 아주 더 큰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서 보존을 해야 돼. 그래서 노동부 재발 방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제 4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4장이 지난주에 했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이 시간에 했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그다음에 공정안전 보고서, 그다음에 이 중대 위험, 중대 중대 사고 이런 거, 중대재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접해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일에서 딱딱하고 지금 글씨만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지금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가고 잘 안 가고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해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를 다시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기사 자격 시험에도 중요한 것들은 이제 몇 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 또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는데 중요하고 길다 보니까 자, 수고들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